자, 틀니하고 싶어서 치과 갔는데 그 원장님이 틀니보다는 임플란트 하는 게 좋아요. 틀니 쓰면 고기도 못 먹고 김치도 못 먹어요 라고 해서 지치셨죠. 그렇지만 실제로 어떤 틀니를 쓰느냐에 따라서 고기도 드실 수 있고요. 심지어 틀니를 20년 이상 교체 안 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고기도 씹어 먹으면서 10년 넘게 오래 쓸 수 있는 틀니는 이제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마 이걸 자신 있게 말해주는 의사들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제가 이런 말 했다고 고소 안 당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나이에 비해서 틀니를 좀 많이 해보게 된 게 제가 처음 근무했던 근무지가 어디라고 말씀 못 드린 섬이었는데요. 거기에 치과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계신 틀니 환자분들을 돌보게 되면서 제가 직접 틀니도 만들어보고 기공소도 가고 또 제가 디지털을 하다가 관심이 있게 됐던 영역이 또 디지털 틀니였거든요. 그래서 2019년에 독일에 가서 디지털 틀니로 만든 환자 케이스를 세계 최초로 공개해서 전 세계 원장들 앞에서 발표를 한 적도 있고요. 틀니와는 좀 남다른 인연이 있고 저도 이렇게 나 보기보다 아닌가? 보기보다는 예, 이제 틀니에 대한 경험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틀니가 안 좋다는 이야기만 항상 들으셔서 이제 아무래도 틀니에 대한 인식이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틀니를 나는 하고 싶은데 왜 의사들은 이거를 전혀 하지 말라고 하고 권유를 하지 않는 걸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엔 이제 가격이죠. 틀니는 치료법이 생각보다 쉽지는 않아요. 이제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뭐 본 뜨고 나오면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특히 이가 하나도 없으신 분들은 턱의 위치라든지 치아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혀의 움직임, 뭐 볼의 움직임, 뭐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야지만이 정말 좋은 틀니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들어가는 노력에 비해서 사실 전체 임플란트 했을 때 가격에 비해서는 이제 틀니 가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원장님들 입장에서도 이제 그거를 선뜻 권유하기는 쉽지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저는 좋은 틀니는 1번은 역시 환자분이 편하게 쓸 수 있는 틀니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쓰시려면 당연히 놀지 않는 틀니여야 되는데 이 놀지 않는 틀니라고 하는 거는 결국 본을 떠서 그 본에 맞춰서 만들어진 틀니가 환자분의 잇몸에 들어갔을 때 변형이 없고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사실 요즘은 이제 디지털 기술이 틀니에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틀니를 오랫동안 연구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정말 손꼽힐 정도로 빨리 시도를 하고 성공을 했던 원장인데요. 디지털 틀니는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이요. 이제 디지털 틀니를 만들기 위해서 입안에 밀랍 틀니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얼굴 스캔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식으로 디지털로 환자분의 정보를 체득하게 되면 정말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쉽게 파악을 하고 틀니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반면 여기 보시면 이제 아날로그 틀니 같은 경우 여기 보시면 밀랍 부분에다 이렇게 줄 그어 놓고 막 이런 게 보이잖아요. 환자분의 얼굴 선이라든가 중심선이나 이런 것들을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런 밀랍에 그어진 선 하나만 가지고 파악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아날로그 틀니의 제조법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 디지털 틀니는 얼굴부터 환자분 입안까지 모든 것들이 이제 이렇게 컴퓨터 화면에 다 들어가서 표현이 되고 여기에 맞춰서 틀니를 만든 데 반해서 아날로그 틀니 같은 경우 이제 본을 떠서 이 밀랍에 그어진 선만 가지고 기공사 선생님 틀니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애초에 틀니를 만드는 기반이 되는 정보 양에 있어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디지털 틀니가 그 보다 틀니를 완벽하게 정교하게 만드는데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디지털 틀니가 무조건 좋냐라고 하면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디지털 틀니를 만들 때도 분명히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임시 틀니의 중요성인데요. 이전 영상에서 디지털 원데이 틀니를 보여드렸는데 이 디지털 원데이 틀니 같은 경우는 3D 프린터를 이용해서 틀니를 만들게 되는데 3D 프린팅 소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써왔던 기성 소재에 비해서 아직 강도가 세지가 않습니다. 뭐 한두 달 정도 쓰시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이거를 이제 쭉 써버리시게 되면 언젠가는 이제 부러지고 이제 닳아지게 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보통 틀니를 이렇게 만든다라고 하면은 한 번 틀니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보신 이 사진에 나오는 오른쪽에 하얀 틀니가 바로 이제 임시 틀니고요.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게 이제 최종 틀니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임시 틀니를 먼저 사용을 하시고 적응을 하신 다음에 이제 최종 틀니로 가시게 되는 게 전체적인 틀니 치료의 순서입니다.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임시 틀니라는 말을 잘 쓰질 않아요. 일본에 계신 틀니를 잘 하시는 원장님들은 치료 틀니
틀니라는 말을 하시는데요. 이 왜 치료 틀니라고 하냐면요. 이 임시 틀니 과정에서 환자분들이 어떤 위치에서 내 턱이 이렇게 자리를 해야 되고 어떤 자리에 치아가 있어야 되고 또 틀니에 잇몸이 닿는 부분은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미리 만들고 또 환자분이 이것에 적응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틀니로 넘어갔을 때 비로소 최종 틀니가 한 번에 입안에 들어갔을 때 잘 맞고 편안하게 오랫동안 쓰신다는 개념이에요. 임시 틀니를 쓰셔야 되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를 뽑고 바로 틀니를 하시는 경우입니다. 그 경우에는 이를 뽑고 나면 그 잇몸과 잇몸뼈가 굉장히 빨리 바뀌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사용할 틀니가 없게 되면은 최종 틀니를 바로 만들어 드렸을 때 나중에 잇몸이 다 아물고 나면 그 자리가 비어서 틀니가 잘 안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잇몸과 이를 뺀 자리가 아물 때까지 쓰는 틀니가 필요한데요. 그 역할을 이제 임시 틀니가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존의 틀니가 불편하셨거나 아예 틀니를 써본 적이 없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 턱과 잘 맞는 위치를 잘 찾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임시 틀니가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이가 하나도 없으셨던 분들은 정말로 허공에서 막 이렇게 턱을 막 놀고 계시거든요. 그 턱이 제자리로 가게 되기까지 또 임시 틀니가 안내자 역할을 해주는데 거기서도 임시 틀니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잘 만들어진 임시 틀니를 통해서 턱의 위치라든가 잘 물리는 치아의 형태를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최종 틀니로 가시는 게 보다 좋은 틀니를 내가 가져가기 위한 핵심적인 치료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아직 디지털 틀니는 이제 소재의 강도라든가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질긴 것들을 많이 먹는데 플라스틱 소재만 가지고는 그 강도를 못 견디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께서 선호하는 틀니는 보통 이렇게 금속이 틀니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제 강도가 좀 센 틀니를 선호하게 되는데요. 그런 금속이 들어간 틀니는 디지털 틀니 기술로는 아직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디지털 틀니로 우선 치료 틀니, 임시 틀니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이거를 이제 그대로 여수에 이제 그 유명한 틀니 장인분이 계시거든요. 그분께 이제 직접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그분이 이거를 감안을 해서 정말 많은 정성을 들여서 최종 틀니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렇게 수공으로 만든 틀니 같은 경우는 여기 들어가는 치아들도 굉장히 강도가 센 재질을 쓰게 돼 있고요. 잇몸의 색깔도 굉장히 다채롭죠. 디지털 틀니 같은 이렇게 잇몸 부위를 그냥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잇몸 색깔도 자연스럽지가 않고요. 또 이 강도도 훨씬 더 약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은 이제 최종 틀니의 경우는 장인의 수공이 들어간 이런 정성스러운 수제 틀니를 저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가격이 많이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400만 원 중반대로 받고 있긴 한데요. 이렇게 디지털 기술도 들어가고 또 정말 장인의 손길이 들어간 과정을 전부 거쳤을 때야 비로소 고기도 씹고 10년 넘게 쓸 수 있는 좋은 틀니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좋은 틀니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하지만 틀니는 장기간 사용했을 때는 이 틀니가 누르는 압력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잇몸뼈가 내려가고 틀니가 계속 헐거워지게 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임플란트가 틀니에 비해서는 이제 장기간을 썼을 때 훨씬 더 만족도도 높고 여러 가지로 좋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좀 되시고 이런 넣다 뺐다 하는 이 틀니의 불편함을 겪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임플란트 치료법이 특히 프라치를 강하게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 프라치 치료를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하는지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니와 임플란트 사이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